오늘 오전 열린 4.19 혁명 64주년 기념식. 여야 지도부가 한자리에 모였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2시간 먼저 방문해 혼자 참배했습니다. 총선 직후에 이번 4.19 혁명 기념일에 대통령께서 불참하신 것에 대해서 매우 아쉽게 생각이 됩니다. 대통령실은 임기 중 대통령의 기념식 참석은 통상 한 번 정도였고 야당 대표를 만나기 꺼렸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여당의 유례없는 총선 참패에도 윤 대통령은 소통과 협치 의지를 보이는데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총선 결과에 직접 입장을 밝혔던 사흘 전 국무회의 발언에서는 야당이란 표현 대신 국회와의 협력을 국무위원들에게 주문했습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에 책임을 다하면서 국회와도 긴밀하게 더욱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후임 총리와 비서실장 인선마저 기약 없이 미뤄졌고 야권 인사들까지 하마평에 오르는 사이 이른바 비선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쇄신은커녕 인사 난맥을 드러냈습니다. 거듭되는 퇴행의 여파는 국정 지지도에 고스란히 반영됐습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평가는 어제 MBS 전국지표 조사에서 27%로 최저치를 기록한 데 이어 오늘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직무수행 긍정평가가 3주 만에 11%포인트 급락하며 23%. 역시 취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로 떨어졌습니다. 부정평가 역시 68%, 집권 이후 최고치에 달했습니다. 급기야 3선의 여당 중진 의원이 기자회견을 자청해 여론의 힘으로 탄핵을 막아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심의 도움으로 난국을 돌파할 마지막 희망이 남아있는 이때 대통령과 당이 사직생의 자기 쇄신을 해야 합니다. 취임 2년이 다 돼서야 대통령이 제1야당 대표와 국정 현안을 놓고 머리를 맞대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만남 자체의 의미를 넘어 총선 민심이 반영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강인서입니다. 오늘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역대 최저치인 23%로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의 만 18세 이상 1000명을 조사한 결과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23%로 3주 전에 시행된 직전조사보다 11%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국정수행에 대한 부정평가는 직전조사보다 10%포인트 올라 68%를 기록했습니다. 부정평가의 이유로는 민생 물가가 18%, 소통 미흡 17%, 독단적 일방적 10%, 의대 정원 확대 5% 등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소통 미흡이라고 답한 비율이 직전 조사 대비 10%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갤럽에 따르면 대통령 지지율 23%는 자신들의 2022년 8월 1주차 조사와 같은 해 9월 5주차에서 두 차례 기록된 24%보다 낮은 것으로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역대 최저치입니다. 갤럽은 또 부정평가 68%도 종전의 66%를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2%포인트 오른 31%, 국민의힘은 7%포인트 내린 30%로 나타났고 조국혁신당은 14%, 개혁신당 3%로 조사됐습니다.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24%,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15%,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7%,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이 각각 3%로 나타났습니다. 22대 총선에서 의정 활동이 기대되는 당선인은 조국 대표 12%, 이준석 대표 8%, 이재명 대표 5%, 나경원 국민의힘 당선인 4%, 추미애 민주당 당선인 3% 등이었습니다. 이번 조사의 오차 범위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네, 대통령실 출입하는 김민찬 기자와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원래 오늘 대통령실 브리핑이 잡혀 있었는데 영수회담을 발표할 거라고는 출입 기자들도 예상을 못했던 거죠? 그렇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브리핑 계획을 공지할 때 내용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네. 그냥
현안 관련이라고만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현안이 많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총리 비서실장 인선이 늦어지고 있고 네. 여기에 의대 정원의 자율 조정 발표에다가 그렇죠. 대통령의 4.19 기념식 불참 논란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현안일 줄 알았는데 예상 밖의 발표였습니다. 네. 브리핑장에 있던 한 기자는 혼이 나갔다 돌아왔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였는데요. 네. 대통령실 직원들도 오늘 깜짝 발표에 대해서 몰랐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윤 대통령이 형편되면 다음 주에 보자라고 했고 이 대표가 가급적 빨리 보자라고 했기 때문에 다음 주에 만나는 건 이제 기정사실이 된 것 같은데요. 만나서 할 얘기 또 해야 할 얘기들 꽤 많이 있죠. 그렇습니다. 가장 청머리에 오를 화제는 역시 민생이겠죠. 네. 지금 고물가부터 각종 경제 지표도 부정적인 것들이 많잖아요. 네. 다만 만남 한 번으로 생산적인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지는 사실 미지수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미 전 국민 25만 원 재난지원금 지급을 정부 측에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에 대해서 윤 대통령은 국무회에서 이런 말을 했죠. 현금 살포는 마약 같은 것이라면서 네. 나라를 망치는 것이라면서 적대적인 인식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강한 발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의 현격한 입장 차이를 얼마나 좁힐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근데 대통령실이 지금 아직 비서실장 또 총리 지명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사 문제도 여기서 다뤄질까요? 그렇습니다. 빠질 수 없는 부분 같은데요. 지금 총리 지명과 비서실장 인선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른바 야당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점이거든요. 네. 그래서 특히 총리를 임명하려면 국회 인준이 필수인데 그렇죠.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아예 총리 후보를 추천해달라 이렇게 요청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대신 비서실장은 대통령과 국정 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으로 가겠다면서 이 대표에게 양해를 구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네. 정무장관직 신설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정부조직법 통과를 야당이 도와달라는 협조 요청도 할 수 있다는 그런 분위기도 있습니다. 사실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불과 사흘 전만 해도 이 대표하고 만날 거냐라는 물음에 대해서는 여당의 지조 체제가 갖춰질 때까지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아마 대통령실에서는 영수회담이라고 표현도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갑자기 이렇게 만나자 입장이 바뀐 이유가 뭘까요? 모두들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지금까지 영수회담이라는 단어 자체를 부정해 왔거든요. 네. 오늘 이도훈 홍보수석이 발표를 할 때도 왜 갑자기 이렇게 입장이 돌변했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최근 2, 3일 사이에 기류가 급변한 걸로 보이는데요. 네. 연이틀 공개된 집권 이후 최저를 기록한 국정 지지율 영향이라는 해석도 있고요. 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야당에서 여러 특검 법안을 지금 통과를 예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여당이 새 지도부를 구성하고 수습할 때까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그럴 여유가 없다. 조금 더 절박하게 움직인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네. 결론은 다음 주에 있을 영수회담 결과가 설명해 줄 걸로 보입니다. 그렇겠죠. 네, 윤 대통령은 더불어서 이번 총선에서 낙선하거나 공천에서 탈락한 인사들과도 곧 만날 거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네, 김민찬 기자 잘 들었습니다.